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아마 저쪽에서 통과시키고 거부할 겁니다.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 조작 특검 있잖아요. 예. 그럼 받아야 된다고 봐요. 아하. 대통령이 된 정치적 자산이 뭡니까? 공정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 이거잖아요. 예. 가혹할 정도로 수사를 했던 그 사람들이 내 수사 못 받겠다? 이런다면 그 정치적 자산이 까먹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국민들이. 민주당의 목표는 진상규명 이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예. 일단 공격하겠다라는 예. 거예요. 법적으로 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봐요. 아. 그 병사가 왜 죽었는가? 예. 그다음에 그 수사가 왜 도중에 이상하게 틀어졌는가? 음.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계속 안 하겠다라고 하다 결국 이 핀치에 몰린 거잖아요. 예. 해병대랑 척을 지는 보수 정권이 어디 있어요? 왜 일을 이렇게 만듭니까? 귀신 잡는 해병인데요. 그렇죠. 지금 정치권은 최대 연한이 해상병 특검 전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그 부분도 좀 포함해서 말씀을 주시면 재의결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고 21대 국회 들어가도 의결 가능성 높지 않은, 물론 여론상으로는 최상병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자, 이거 정말 끝도 밑도 없는 전쟁이 될 판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아마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아마 저쪽에서 통과시키고 거부할 겁니다. 예. 그게 가장 높은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이제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바로 뭐냐면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 조작 특검 있잖아요. 예. 그럼 받아야 된다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 본인하고 여사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된 정치적 자산이 뭡니까? 이쪽 저쪽 편가르지 않고 공정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 이거잖아요. 예. 라고 하는데 저쪽은 엄청나게 가혹할 정도로 수사를 했던 그 사람들이 내 수사 못 받겠다? 또는 뭡니까? 여사 수사는 못 받겠다? 이런다면 그 정치적 자산이 까먹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풀어줘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거에 사실 받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 말이 틀리질 않아요. 일단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그 맞죠? 대통령 말은 맞다. 그렇죠. 그 말은 맞아요. 법리적으로 맞거든요. 일단은 특검이다라는 게 검찰 수사든 아니면 무슨 수사든 간에 그게 끝난 다음에 그 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또는 그 수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특검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절차가 없잖아요. 예. 공수처 지금 수사가 되고 있거든요. 아주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공수처 왜 만들었어요? 검찰 못 믿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검찰 못 믿어서 자기들이 만든 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하하하. 그것도 못 믿겠다 하고 특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거든요. 자가당착이고 그런 면에서 그 말은 맞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은 뭘 봐야 되냐면 그건 정치란 말이죠. 법리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는 법리적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 뭘 내야 돼요? 정치적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맞는 거고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이종석 장관 빼돌리려고 하고 뭐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인식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공수처 수사도 못 믿겠다라고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 의혹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던 불만이 표출됐거든요. 그 불만의 핵심이 바로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건 풀어줘야 되는데 다만 어떻게 되느냐면은 민주당의 목표는 이게 진상규명 이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법리적으로 기소하기 굉장히 힘든 사건이거든요. 잘해야 뭐가 되는 겁니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인데 직권남용이라는 건 사실 법조항 자체가 좀 문제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건데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입증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유죄 입증받기가 굉장히 대통령이 힘들어요. 또 통치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 또 재임 기간 중에는 소출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해서 예. 뭐 직권남용이 되거나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그걸 사실 받아도 되는 건데 다만 민주당에서도 그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실 진상규명 이런 것보다는 뭐에다가 하냐면 일단 공격하겠다라는 예. 거예요. 공세의 의미까지 공세의 의미가 있는 건데 다분히 포함이 돼 있다. 국민들은 사실 민주당이 공세를 해가지고 뭐 지지율 저쪽 떨어뜨리고 자기들 지지율 올리고 여기 이해관계가 없어요. 국민들 궁금하거든요. 그 병사가 왜 죽었는가. 예. 그다음에 그 수사가 왜 도중에 이상하게 틀어졌는가. 그걸 알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명하는 선에서 독소 조항 같은 게 있거든요. 특검법에서 그걸 배제하면 됩니다. 김건희 특검 도이치 모터스 거 보게 되면 독소항이 너무 많거든요. 이건 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언론 앞에 그 일단은 무슨 라인이죠? 그 포토라인입니다.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망신 주겠다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이거 이른바 수사하다가 딴 거 나오면 딴 것도 까겠다 막 이런 식이에요. 김건희 여사를 욕보이겠다. 그렇죠. 아. 그런 독소 조항을 배제하자. 그래서 그 협상을 일단은 그러니까 뭐냐면 특검 받겠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독소 조항을 배제하자. 이거 협상을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마 민주당에서 안 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니들 책임이다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우린 특검 받으려고 했는데 쟤들이 저렇게 나와서 못 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국민들의 거부감이 덜 할 거라는 예. 그런 면에서 이건 해야 된다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생각해봐요. 해병대랑 척을 지는 보수 정권이 어디 있어요? 왜 일을 이렇게 만듭니까? 귀신 잡는 해병인데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도 이제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은 무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검법이 그냥 예. 걔들이 그냥 뭐 법리 이걸 다 떠나가지고 마구마구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오히려 역제안을 해서 일단 국민들한테 우리 특검 받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다만 그 독소 조항들 있잖아요. 예. 독소 조항들은 빼자. 그럼 국민들은 거기에 납득해요. 그래, 그렇지. 그게 왜 필요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없는다라고 한다면 설사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거부감은 그만큼 덜해진다라는 겁니다. 계속 안 하겠다라고 하다 결국 이 핀치에 몰린 거잖아요. 예.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받아라. 그때 받았으면 끝날 문제거든요. 이거 기소 못해요. 아하. 그리고 무리하게 지금 몰아붙이는데 그걸 받아서 치면은 되는데 그걸 계속 그 심기경호하고 여사님 심기경호하고 대통령 심기경호하고 이러다가 결국 이 모양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풀어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의 눈이거든요. 국민들이 뭐라고 볼 거냐라는 거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예.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거부권부터 그냥 행사해 버리면은 정신 못 차렸네 또 이럴 거라는 거죠.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어차피 지금 40 넘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제 3년 내내. 그래도 30이나 20대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통치가 그래도 웬만한 통치가 좀 통치가 가능하려면 지지율을 회복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과연 가능한가? 예. 거기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자, 달라져야 된다. 달라지지 않으면 여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이번 오는 네. 9일날 기자회견 때도 질문이 나올 텐데 교수님 궁금한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거기서 해석이 이제 네.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양쪽에서 다 지금 뜨악한 상황이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거 뭐야? 갑자기 이원석이 작정한 데 딱 나타나가지고 수사팀 꾸려 신속하게 수사해 결론 내 눈치 보고 예. 빨리 보고 수사해 딱 이러니까 이것도 한동훈 제2의 한동훈이 나타난 거 아니냐라고 대통령실이 긴장하는 거예요. 예. 반면에 민주당에서 딱 보니까 저거 뭐야 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약속대련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다라는 거죠. 그 배우에는 또 뭐가 있냐 대통령실에서 뭐라느냐 쟤 왜 저러지 왜 나를 물지 저 배우에 한동훈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동훈하고 얘가 뭐 동기 아니야? 그래서 얘들이 작정을 하고 나를 물려고 하는구나.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거고. 예. 민주당에서는 옛날에 민주당에서 늘 그랬잖아요. 한동훈하고 대통령하고 약속대로 해야 돼. 요번에도 약속대로는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의도가 뭐냐면은 일단 검찰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화영 건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해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래가지고 검찰의 위상이 더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화영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지치지 않고 사실이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이화영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지치지 않고 저러는 건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자신감이란 건 뭐냐 니들 수사 못하지 않느냐. 네. 검찰 니들이 그럼 김건희 수사 못하지 않느냐 수사 마무리 못 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풀지 않고서는 그 검찰이 위상이 흔들린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임기가 이번 8월로 끝나거든요. 이원석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더 이상 비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니까 여기서 일단 검찰의 위상을 좀 내가 세워야겠다라는 취지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털어도 나올 거 없다라는 거. 특히 명품백 같은 건 이게 기소할 수 자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요. 일단은 이제 고발을 했는데 뭘로 했습니까? 뇌물죄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뇌물죄로 했는데 뇌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청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가로서 그 대가 이걸 받았지? 그러니까 이거 해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있었습니까? 녹음 테이프 다 깠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뇌물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용할 수 있는 게 청탁금지법이거든요. 청탁금지법은 이게 되는 게 왜냐하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받는 것까지도 이게 규제를 해요. 예.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엔 걸립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본 받은 거하고 대통령의 직무하고 뭔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받음으로써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없어요. 그게 뭐 뚜렷하게 없거든요. 기껏해야 여사가 뭐 나중에 뭐 같이 일해 봅시다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뭐 이상한 직들 있잖아요. 무슨 자문회의 뭐 여기에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된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상당히 억지 논리거든요.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직무 연관성이라는 건 너무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건 배우자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른다 하더라도 피의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기소를 할 수가 없어. 법에. 근데 이걸 뭐하러 지금 뭐 특검을 하겠다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을 기소하겠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됐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직무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직무 연관성은 너무 희박하잖아요. 그거 법원에서 유죄를 내릴 때는 가능한 모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뚜렷한 물증이 있어야지 유죄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관성이 너무 희미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두 번째가 인지 여부예요. 네. 그거 알았는데도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되는 건데 지금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걸 얘기를 했겠어요 여사가? 설사 얘기했던들 난 몰랐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알았다는 걸 뭘로 증명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예. 설사 이 두 가지를 증명했다 그래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는 소추되지 않거든. 형사 소추되지. 이거 사실 3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 해봤자 나올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목적은 별로 뭡니까?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 포토라인에 세워서. 그렇죠. 근데 그거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경심 뭐 이런 사람들 부를 때도 많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부르기도 했잖아요. 뒷문으로 부르기도 했거든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피의자가 아니에요. 또 참고인이거든. 참고인인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포털라인에 세우기도 뭐하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도 됩니다. 예. 오히려 역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가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사하라라고 이제 던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는 겁니까? 특검 필요 없네 이렇게 되는 특검 필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특검을 하든 뭐든 간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정치 공세예요. 이거는 정치 공세인데 이걸 갖다 왜 자꾸 끌려다니는지 모르겠고 그냥 받아버리면 된다니까. 오히려 법에 맡기면 돼. 나올 것 없는 거.